지금 이 시간 축협은 보이지 않는다. 다가오는 3월 A매치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 한 사람에게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임시 국가대표팀 감독 황선홍 감독입니다. 아시안컵 국가대표팀 내부 갈등의 중심에서 아직까지도 날선 비난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이 그 이유입니다. 황선홍은 축협의 앞잡이다. 꼭두각시다. 생각이 없다. 축협과 한통속이다. 이강인 보호자다와 같은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부터 욕설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며 뒤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평소 축구에 관심도 없던, 축구의 축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선동되어 손가락질과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해지고 논리정연하게 사태를 바라보면 정작 이 사태를 컨트롤해야 하는 주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인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모든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팬들은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피가 끓어오름을 느끼시겠지만 그 대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방향키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향키의 대상이 왜 대한축구협회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도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우선은 이 사태의 시작을 벤투 감독 재계약 불발로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대표팀 감독의 선임의 후보 추천과 선임동의 권한이 있는 강력한 기구였는데 현 축협회장 정몽규는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일개 자문기관으로 그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 선임 동의권을 없애버립니다. 결국은 축협회장의 선임 결정만으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회장의 권한을 극대화시킨 것이죠. 이후 차기 감독의 선출 과정에서 축협회장 개인 친분이 두터운 클린스만 감독을 축협회장의 권한으로 선임합니다. 최근 축협이 인터뷰에서 밝힌 감독 선임의 절차가 이전과 동일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축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면 모두 아실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사실이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15분 전에 통보되었다는 사실로 당시 큰 논란이 있었지요. 이렇게 어이없이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된 위약금 재테커 클린스만은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 셀럽 중의 셀럽이었습니다. 재택근무, 해외 선수 관찰을 위장한 개인 비즈니스 순방, 방송사 출연, 각종 행사에 불려다니며 축구대표팀 관리는 스태프들에게 맡겨둔 채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태프들 또한 대표팀만을 스텝이 아닌 대부분이 겸직으로 다른 업무와 함께 대표팀 관리를 하는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팀 운영을 해왔습니다. 팀의 규율이라고 있었을까요?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을 한데 모아두고 팀의 관리자가 없으니 지금의 사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사태가 불거지자 가시방석 싫어하시는 클린스만은 이틀 만에 미국으로 빤스러 나시고 오롯이 대한축구협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던 와중에 미국의 한 언론에서 국가대표팀 내 갈등에 관한 기사가 터집니다. 보통 이런 대형 기사들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나서서 진화를 위해 시간 끌기와 언론 플레이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이게 응당 축구협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아시안컵으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례적으로 기사가 난 이후 1시간 만에 이를 인정하며 마치 국민들께 보고하듯 1시간 간격으로 사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로 인해 유능한 어린 선수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축구협회는 자연스레 그 뒤로 조용히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한 어린 선수만을 표적으로 삼으며 방향키가 완전히 방향을 잃게 되었지요. 물론 이강인 선수의 인성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하지만 팀 내 제대로 된 규율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 문화에 젖어있던 어린 선수가 저지른 실수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의견들은 강경한 입장도 온건한 입장도 모두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신들이 불러모은 어린 선수를 방패막이 삼아 뒤로 숨는 못된 버릇을 일삼는 축협의 계략에 국민들이 보기 좋게 선동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똑같은 짓을 황선홍 임시감독에게 저질렀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강인 선발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축협은 감독 한 사람에게 모두 맡겨두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강인을 선발해도 선발하지 않아도 욕을 먹는 상황에
정작 이러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축협은 보이지 않고 선수 선발은 감독의 권한이라는 말과 함께 감독의 등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감독인데 말이죠. 황선홍 감독은 본인의 결정을 한 발 미루어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과의 단 2경기만을 소화해낼 임시감독인 황선홍 감독이 왜 이러한 큰 짐을 지려 했을까요? 어차피 결정을 미루어 선발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차기 감독에게 그 짐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한 황선홍 임시감독은 지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문제를 축협은 힘 한 번 안 들이고 간단히 해결하였지요. 차기 감독으로 올 분이 누구일지 모르겠으나 그분 또한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는데 큰 부담은 없어지겠네요. 냉정해져야 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날리려면 적어도 그 대상은 정확히 알고 날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협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2경기 정도는 봉사하겠다던 박항서 감독을 임시감독으로 선임하지 않고 2경기만 맡아줄 임시감독이 없는 상황에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으니 대한민국 축구의 위기를 면하는데 축구인으로서 책임감 운운하며 꼰대 같은 말로 임시감독을 맡으라 협박을 했을 축협입니다. 어느 정상적인 사람이 올림픽 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에 임시직까지 맡을까요? 게다가 올림픽 대표팀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솔직히 이제는 올림픽 진출보다 월드컵 진출이 훨씬 쉬워진 상황이죠. 진출팀이 더 늘어났으니 말이죠. 모두 축협의 계획된 못된 버릇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강인과 황선홍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강도라면 대한축구협회의 못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따끔하게 말이죠. 이제는 방향키를 잘 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될 뿐더러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못된 축협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월드컵 때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역대급의 선수층으로 이렇게 기회를 날리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수원 삼성 무패 승격 좌절.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어찌 보면 팬들끼리 진심이고 프론트는 무관심인 게 대한축구협회랑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결국 2부 강등돼서도 빌빌대는 거 보면 지금의 축협으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수원 삼성의 현재 모습으로 보여지는 듯 하네요.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1인으로서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수삼도,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황선홍 감독도, 김민재 선수도. 이상입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사퇴.